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표입니다. 자, 오늘 미국장 브리핑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목소리 제가 지금 가갖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축으로 되어 있는 돈이 계속 그대로 머물지 않을 거라고는 이미 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주변 인프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곳은 바로 크게 서버, 메모리, 광통신 그쪽 인프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의 핵심 흐름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엔비디아 쪽이 아직까지 주목 그 강세는 여전하고, 다만 AI 하면 GPU 하면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연관성으로만 시장이 보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그 주변을 시장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GPU 하나만으로는 AI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서버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대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컴퓨터도 뭐 사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빠르게 전송도 해야겠죠.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노력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이 AI 시대를 열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GPU라는 엔비디아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쉬는 것뿐 이것을 랠리가 끝났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변화를 열고 있는 바로 그런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주변에 있는 서버, 메모리, 광통신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델 급등이 말해주는 거죠. 바로 시장에서 어떤 것을 말해줬을까요? 델이 급등한 이유는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만 갖고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델의 실적을 보고 이것을 중요하게 확인을 했던 거죠. 뭐냐면 AI 서버 수요가 이제는 말 그대로 실제 매출로 찍히고 있다, 돈만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성적표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델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거고요. 델은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급등을 하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금 유의미한 그런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함께 강세를 했는데, 우리는 마이크론을 통해서 메모리의 재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지만 GPU가 늘어나면 뭐 HBM,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포함이 됐겠고, 그리고 D램, 낸드, 그리고 이 SSD 같은 메모리가 되든 아니면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경기 민감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으로 보는 것이죠. 즉 모델이 AI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처리해야 되는 영역과 활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메모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의 서랍에 뭔가 정보를 기입하고 넣는 것들, 그런 것들을 뺐다 다시 집어넣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AI 성장을 요구하는 것보다 메모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약간 좀 광기 같이 보일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후보는 바로 광통신입니다. AI 데이터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계속 주고받고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통신이죠. 전송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브로드컴이나 시에나, 크레도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크레도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드래켄 밀러의 그 공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대단했던 거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질 않았었죠. 마이너스 손실을 갖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자들은 이분의 공시 내용 거의 정설처럼 보는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빅테크 하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 시대로 이제 맡길 수 있는 병목 현상에서 다음을 보는 거죠. 그 중 하나 후보가 바로 광통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너무 끄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 연계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메모리와 AI 서버가 주목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은 GPU 그다음에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인프라에 가장 예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것만 보면 되지 않죠. 바로 위험 요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건 바로 10년물 금리, 이것이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브리핑 결론은 명확합니다. AR 랠리는 끝난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춤했다고 해서 뭔가 이상 기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변으로 퍼지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변 인프라에 많은 관심과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좀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